지금까지 여러 사연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와 정말 이번에 받은 사연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사연 바로 앞에 업로드한 대대장에게 싸대기 맞고 헌병대에 찌른 역대급 병사편을 만들며 누가 이 녀석을 과연 능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 편에 나오는 유부남 빌런 또한 대단한 놈이라 과연 둘 중 어떤 놈이 짱 먹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도덕형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불화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도덕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도덕형, 05년 6월 군번으로 논산훈련소를 거쳐 보급 근무대로 배치, 피복 수리병으로 복무했다. 피복 수리병의 임무는 재봉기를 활용하여 침낭 수리 및 교체, 모포 수리, 전투복 및 각종 피복을 수리하는 것이다. 내가 복무했던 보급 근무대는 중대급이긴 하지만 총 인원이 20명 정도였기에 소대 구분 없이 2개의 분대로 편성했고 각 분대당 하나의 내무실을 썼다. 내가 보급 부대로 배치받은 시점 20명의 선임, 03년 9월 최고참이 전역하며 내게 인수인계했다. 그 후 내 밑으로 05년 7월, 8월이 한 명씩 들어왔고 04년 3월이 전역할 때까지는 추가 신병이 없는 말 그대로 꼬인 군번. 나 같은 경우 동기가 없었기에 더 힘들었다. 04년 3월 고참 2명은 04년 4월 고참 4명에게 먹혀버렸고 실질적으로는 04년 4월에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 이번 편의 주인공 김석두는 04년 4월 군번 중 한 명이었다. 흰 피부에 웃는 상, 눈은 항상 능글능글하게 눈웃음을 짓고 있었고 24살의 유부남, 아이도 있다고 했다. 키는 170 초반, 나는 키 182에 중학교 때까지 운동했었기 때문에 덩치가 좋았다. 그리고 집안 형편상 학생 때부터 알바하며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했기에 눈치도 꽤 빠른 편. 그래서 난척하지도 않았고 시키는 대로 적당히 비를 맞출 줄 알았다. 그렇기에 행복아님도 나중에는 나를 믿고 일을 전적으로 맡기실 정도. 김석두는 처음 봤을 때부터 나를 싫어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자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나? 점호 시간, 우리는 일렬로 내무실 양쪽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고 분대장은 아래에서 보고 준비를 하는 형태. 김석두가 내가 있는 침상으로 뛰어넘어왔다. 야, 너 기절놀이 알아? 이병 도덕형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줄게. 가만히 있어봐. 내 경동맥을 양손으로 누르는 김석두. 순간 앞이 컴컴해지며 눈을 떴을 때는 바닥이 보였고 양쪽에서 선임들이 나를 부축하고 있었다. 잠시 기절한 것. 야, 도덕형 기억 안 나? 진짜 기절한 거야? 오, 이거 진짜 되네. 살면서 기절은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서웠다. 매주 화요일 저녁 점호할 때 몰래 유재석의 진실 게임을 봤는데 진실의 종을 울리지 못하면 김석두에게 맞았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벌레 먹는 소녀였나? 그게 진실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난다. 잘 때 코 곤다며 치약 뚜껑 위에 원산 폭격을 자주 시켰고 그래서 동그라미 2개의 자국이 늘 앞머리에 남아있었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 방귀 소리가 커서 혼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김석두가 나갈 때까지 참았다 볼일을 봤다. 김석두는 모두를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동기들도 다 동생들이라 아무도 김석두를 막지 않았다. 심지어 7월 군번이 병장이 되던 시기에도 병장이 너무 많다며 병장 대우를 해주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정비시간 김석두가 나를 불렀다. 조이패드를 내미는 김석두. 그때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걸 처음 해봤다. 게임은 위닝11, 물론 위닝11도 처음이다. 그렇게 축구 게임이 시작됐고 나는 아무 버튼이나 눌렀다. R2 버튼인가 2번 눌렀더니 갑자기 헛다리 짚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때 김석두가 게임을 일시정지시켰다. 너 지금 뭐 했냐? 너 지금 고참 앞에서 헛다리 짚기 한 거야? 응? 헛다리 짚기 때문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다. 10월쯤 동원훈련을 가게 됐고 나는 한 내무반 아저씨들을 담당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저씨들을 도와드렸다. 2박 3일이 지나고 한 아저씨가 우리 도덕형 이병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우리 차비 모아서 줍시다. 예? 그 내무실의 모든 아저씨가 차비를 모두 모아주시며 고맙다고 군생활 잘하라고 격려해주셨다. 20명이 몰아준 차비는 22만원. 이 얘기를 조금 친해진 04년 7월 고참에게 이야기하니 야 무조건 숨겨. 그거 김석두가 알면 다 뺏긴다. 동원훈련 때 아저씨들이 돈을 모아주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고 그걸 선임들이 갈취하는 게 빈번하게 벌어졌더랬다. 나는 22만원 중 15만원을 전투화 깔창 아래 넣어두었고 아저씨들이 퇴소하자 김석두가 우리를 집합시키고 얼마씩 받았냐고 물어봤다. 7만원 받았습니다. 그러자 5만원을 가져가는 김석두. 원래 고참들이 다 가져가는데 2만원은 너 깎아 사 먹어. 고맙지?
김석두는 나 이외에 다른 1, 2등병 6명에게 추가로 돈을 갈취했다. 나처럼 숨기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뜯겼을 것이다. 그렇게 전투화 밑에 있던 15만원은 일병 정기휴가 나가는 4월까지 감히 꺼내보지 못했고, 휴가 나가서 꺼냈을 때는 정말 집회 값어치를 할까 의문이 들 정도로 상해 있었다. 일병이 되고 이동 정비 기술을 배워서 타부대로 지원을 다녔는데 김석두와 함께 나가는 날은 정말 최악이었다. 당시 운전병은 일병, 선탑자는 하사였는데 하사도 김석두에게 반 먹혀있던 상태. 시내를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나에게 늘 번호를 따오라고 시켰다. 아니,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 놈이 제발 번호 좀 달라고, 안 알려주면 저 죽는다고 하면서 번호를 따오기도 했고, 못 따는 날은 구타 당첨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로 이동정비반과 세탁반을 부르는 김석두, 내 사수와 나 그리고 세탁반 고참 3명이 있었는데 창고 문을 잠그는 김석두. 아 심심해 라고 말하며 갑자기 등 뒤에서 라이터 기름을 뿌렸다. 그러고는 재빨리 불을 붙이는 김석두. 미친 건가? 뭐지? 나와 고참들은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닥에 몸을 비비며 뒹굴렀다.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박장대소하는 김석두. 악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 쳐넣고 좋다고 낄낄거리는 척은 악마다. 그런데 세탁방 고참 중 한 명은 몸에서 불이 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러자 김석두는 그 세탁방 고참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밟기 시작했다. 이런 씨, 네가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지. 씨. 머리 다 타면 뭐라고 하려고 가만히 서 있었냐? 결국 세탁방 고참을 밟아 불을 끄는 김석두. 그 고참은 그 뒤로도 한동안 김석두에게 찍혀 갈굼을 당했다. 그 당시 뉴스에서는 군대 가혹행위에 대해 다뤘는데 물 2리터 원샷 시켰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걸 보며 저 정도로 뉴스에 나온다고? 여기는 지옥인데 라는 생각까지 했었다. 이쯤 되면 왜 신고를 안 했냐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부대에도 항상 정기적으로 계급별로 모아 마음의 소리 쓰는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이었다. 김석두가 당직 부사관을 서는 날에는 대장실에 들어가 모두 확인을 했고, 심지어 개개인들의 수양록까지 철저하게 검사했다. 마음의 소리함 13가지 복사해서 수시로 확인했기에 신고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 번은 후임이 김석두의 부조리를 적었다가 필체 대조로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김석두에게 탈탈 털렸다. 그래서 늘 마음의 편지 쓰는 시간에는 강제로 김석두의 칭찬을 썼고 항상 우수병사로 포상휴가를 받아나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좋았다. 김석두가 포상휴가 간 날은 눈치 볼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다. 김석두는 말년에도 핸드폰을 들여와 항상 폰을 사용했고, 담배를 피우면 항상 내 건빵 주머니에 꽁초를 버렸다. 청소 시간, 휴가자가 맛있는 걸 사왔는데 지들끼리 먹고 내게는 쓰레기를 던지며 치우라고 했을 때, 정말 맞는 것보다 더 서러웠고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현재 내 나이가 만으로 37살인데 아직 김석두 이상 가는 악마는 본 적이 없다. 2006년 갑자기 전반기로 동원훈련이 편성됐고 4월 중순 짐을 싸서 동원훈련장으로 버스를 타고 떠날 때 김석두는 저녁대기라 부대에 남아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김석두의 마지막 모습. 동원훈련이 끝나고 복귀했을 때 김석두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너무 기뻤다. 뒤늦게 김석두의 악행들이 모두 드러났고 대장에게 보고가 됐지만 이미 전역한 뒤라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김석두 전역 이후 부대는 정말 행복하게 정상적인 군대로 돌아갔다. 짬을 먹고 분대장이 된 후에는 1, 2등병에게 모두 PX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하고 전화기, 세탁기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바꿨지만 내가 전역한 뒤 다시 원상복귀됐다고 한다. 07년 6월 드디어 내가 전역하는 날 막내에게 전역 보고를 하고 부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역한다. 전역한 후에도 날 보러 내가 사는 곳까지 내려오는 후임들이 있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전우들이 있다. 현재 나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다. 수업 중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가르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김석두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한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행복을 향한 과정이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살면서 닥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 당시 나는 정말 죽고 싶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김석두가 전역할 때까지만 참고 또 참았다. 결국 김석두는 전역을 했고 고통이 사라짐과 함께 나는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 나이가 되다 보니 가끔 김석두가 생각이 난다. 밥은 챙겨 먹고 사는지 오히려 걱정이 된다. 유부남이라는 입장에서 군대 끌려오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애꿎은 후임들에게 풀었던 거겠지. 석두야, 안 봐도 그때 이후 지금까지 네 삶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날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길 바란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군대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면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5인용 대빌에 사연을 보내본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장 많이 고생한 05년 3월 이병장님께 정말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꼬인 군번 후임인 05년 7월 오병장, 05년 8월 하병장에게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